대표회가 참석을 했다 그러면 대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취향은 없고 마케팅적인 관점도 없고 고객의 관점도 없어요. 저희가 기피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해당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기피 업체가 있습니다. 기피 업체. 기피 업체는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컨텐츠 제작 업체잖아요. 근데 컨텐츠를 이제 저희의 문제점이자 특징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왜냐? 고객이 대부분 대표잖아요, 대표. 저희한테 의뢰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저한테 상담을 했다. 직접적으로 이제 실무 상담을 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대표나 내부 조직이 뭐랄까, 효과적이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죠. 예, 되게 아픈 얘기입니다. 아니, 대표가 또 이렇게 뜻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표가 못했거나 내부 조직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반대가 나오거나 뭐 하지 말라, 예산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아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 후에 이 정도까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잘 돼 있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외부 업체를 의뢰를 했다. 그럼 이 외부 업체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외부 업체를 섭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외부 업체를 의뢰했다는 건 뭘까요? 뭔가 내가 지금 등에 손이 안 댔는데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 외부 업체가 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올바른 태도 1번. 그 대표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듣는다. 2번. 내부 조직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 내부 조직원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내부 조직원의 피드백을 꼼꼼하게 살피고 구현하려 노력한다.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표님과 무엇을 하기 전에 기획안이나 프로젝트 내용을 뭐랄까요? 대표님 및 내부 조직원에게 컨펌을 한다. 예를 들어 뭐 모델 이런 섭외도 오늘 같은 모델 같은 촬영할 때도 내가 어떤 모델을 찍을 거니까 어떤 스튜디오를 찍을 거고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을 거니까 이거를 컨펌해 주십시오라고 해준다. 4번. 무시한다. 어떤 게 답일까요? 왠지 근데 한 2, 3번이나 1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게 왠지 그 뭐랄까 외부 업체는 이제 의리잖아요. 의리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왠지 1, 2, 3번을 되게 잘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1, 2, 3번을 잘하죠. 1, 2, 3번 잘하는 업체의 특징은 견적이 되게 세요. 왜냐? 제가 패키지 업체 같은 경우에 그 패키지 그 디자인 하는데 화장품이었거든요, 당시에.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하는데 2,300만 원 정도 받는 업체도 봤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뭐 엄청 다양해 보이진 않는데 2,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했던 이유가 PT를 거의 한 6번, 7번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1번 철석같이 어떤 걸 원하십니까? 대표님 취향이 F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PT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무난한데? 이거 좀 그런데? 그래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쓸만한 건 한 개밖에 없어. 그 업체가 제시한 7개 중에.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은 또 흔들리는 거죠. 그래? 애플? 그럼 요걸 한번 좀 디벨롭 해볼까요? 이거 이제 좀 약간 사자인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디벨롭이란 말을 씁니다. 왠지 영어를 되게 많이 써요. 저도 한때는 좀 그랬는데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해요. 디벨롭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비자의 니즈, 저도 이 단어 많이 쓰는 것 같다. 어쨌든 되게 영어를 많이 쓰는 업체는 좀 기피하면 좋다. 어쨌든 그래서 대표님의 의견으로 한 1개월, 2개월 정도 쭉 보내요. 그쪽으로 7개 더 시합 만들고 7개 더 시합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고르는 거는 처음에 나왔었던 시안 중에 한 개를 골라요. 이거 제가 좋다고 해서 좀 이렇게 발표해봤더니 좀 우리 애플도 아니고 뭔가 좀 명칭도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시안 중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한 2달 정도 지나 있죠? 첫 번째 시안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또 요거를
그 회사 관계자들한테 또 회의를 합니다. 이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패키지 회의가 있는데 그 패키지 회의에 우리 전 직원 중에 마케팅 직원들 필시 참석하길 바라고 미리 이 패키지 보시고 나서 의견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 공고가 뜨겠죠. 그럼 회의한다고 한 며칠 뒤다 모여가지고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쫙 보는데 자 여기에서 내부 조직원들이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 대표회가 참석을 했다 그러면 대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대표가 어떤 걸 마음에 들어 하는. 요걸 보죠. 자기 취향은 없고 마케팅적인 관점도 없고 고객의 관점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패키지를 선정을 할 때는 되게 이런 거예요. 요렇게 뭐 이런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패키지가 어디에서 기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 좀 올리브영 같은 데 나열될 것이다. 그러면은 형태라든가 겉에 보이는 문구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유혹을 해야 되잖아. 고객들 유혹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마케팅 문구를 억지로라도 넣어야 될지 아니면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서 예쁠지 특이할지 멋질지 쿨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가 참석하면 대표의 취향을 먼저 검색을 해요. 아니면 부장님이나 차장님의 취향을 본 다음에 딱 대표가 요거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비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비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표님 요즘 트렌드가 녹색인데 저 취향이 지금 녹색이라서 아주 깔끔하고 좋아 보이네요. 그치? 이거 예쁘지? 그럼 뒤에서 하면 또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 똑똑한 척. 요즘에 보니까 이 디자인이 약간 트렌드가 점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런 식의 해가지고 하얀색 베리에이션 이렇게 줄무늬 스트라이프 넣는 것도 유행하니까 요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녹색도 참 좋은데 요런 스트라이프 한 개 껴드는 거야. 껴들고 싶은 거지. 그런가? 스트라이프를 한번 넣어볼까? 요즘 이런 게 괜찮아. 근데 어떤 사진 작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면 반사광이 너무 세니까 사진 촬영하는데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가? 그럼 스트라이프를 뺄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맛집 이런 거 단어 넣었으면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맛집? 맛집을 넣으면 요게 좀 이렇게 영어만 들어갔는데 맛집? 넣고 싶긴 한데, 우리도 기존 패키지 맛집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럼 맛집을 좀 그레이트 테이스티라고 해서 넣는 건 어떤가? 좋네요. 그럼 이게 피드백이 가요. 이렇게 피드백이 갑니다. 피드백이 가가지고 이제 내부 조직원들이 뭔가 보내.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소비자 뭐죠? 상식밖에 경제학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 8명이 여행을 갔는데 어디 이상한 데를 간 거예요. 막 예쁘지도 않고 멀고 주변 시설도 없고 나무 한 그루만 있고 갔는데 8명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길 왜 왔지? 여기 되게 별론데? 근데 사공이 여러 명이면 산으로 간다 라는 속담이 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한 번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체는 되게 많은 일을 하겠죠. 왜냐면 처음에 제안을 여러 개를 했다가 그중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몇 번을 또 시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펌이 된 거를 또 내부 조직원한테 또 컨펌을 하다 보니까 또 의견들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1, 2, 3번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 전제가 다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다시 작동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그 대표나 내부 조직의 눈이 좀 낮거나 시장에서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의뢰를 했는데 자신의 의견들을 너무 잘 반영하는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 돌아갑니다. 요거 마케팅 하시는 분은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래서 건강식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주 똑똑한 외부 업체는 4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기분 나쁘고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일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막 2시간에 7만 원짜리 촬영을 하는데 뭐 스튜디오 비용까지 합치면 한 10 몇만 원 하겠죠?
이 촬영하는데 요거 이제 모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렇게 포즈 찍어서 찍을 겁니다. 이 스튜디오의 정강은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업체한테 제안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제 입을 털기 시작한다. 내부 조직원들이 거기 말고 딴 데는 어때요? 못 찍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모델은 좀 그런데 우리 좀 BTS 같은 사람 안 봤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또 섭외를 해요. 막 좀 괜찮은 모델인데 이분은 풀데이에 22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고. 이건 좀 아닌데 거기 조명 어떻게 쓰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 기획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고객의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도 답이 됩니다. 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철저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 업체 어떻게 커왔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체가 되게 정감 있고 뭔가 사람한테 친절한 걸로 지금까지 잘 팔아왔는데 만약에 어느 날 순간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가 AI 뭐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 같고 그냥 모든 컨텐츠 다 날린 다음에 세련된 뭐 매칭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면 당연히 이 업체의 경쟁력이 반하기 때문에 업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실행 단계에서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인데 대표님은 어떤 업체가 일을 한다 혹은 내부에 있는 마케팅 팀원이나 팀장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 그러면 믿고 맡기십시오.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걸 안 가져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럼 뭐가 남을까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기획해서 뭘 가져온 사진들이 있어. 저희도 되게 그런 경험 많아요. 예측하는 데와 달라. 예를 들어 야외 촬영하는데 비가 미친 듯이 내려. 이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다음 주에 야외 촬영인데 좀 마음이 어쨌든 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함으로써 뭐가 남을까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찍고 사온 사진을 보고 내가 찍고자 했던 사진과 비교를 하겠죠. 온전히 이 사람이 찍은 거잖아. 이 사람이 기획을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이씨 뻔뻔하게 에이씨 몰라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재책을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분명히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회의석에서 했을 수도 있어. 자존심이 강하니까. 근데 밤에 잠을 못 자. 못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한 좀 피드백이 빠르면 다음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시 찍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뭘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제가 봤을 때 기존 사진과 별로 차이점도 없고 오히려 더 못나게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류의 촬영을 우리가 진행하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외부에 맡기는 건 똑같겠죠? 이 업체를 써봤더니 제가 싸고 괜찮다고 해서 써봤는데 제 예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찍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맡겨보는 게 중요하다. 대표님 입장에 팀원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딱 시작했고 내가 어디로 가고 했다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외부의 조언을 안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돼요. 그냥 물론 외부의 조언이라는 게 사진 작가가 얘기하는 것, 뭐 조명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들을만 하게 전문직이 얘기하는 건 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조직원이나 위에 있는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대표님이 하는 얘기를 차단을 해야지 일이 됩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좀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저희 좀 믿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모델은 잘 뽑혔는가? 예, 저희 모델 섭외했고, 모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저희가 이게 모델을 보여드린 거는 아직 완성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찍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좀 페이가 낮아야겠죠? 예. 예,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모델들 혹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모델들을 공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무시하는 게 일이 되는 방법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마케터나 기획자들은 좀 무언가 해보자 하는 대표님들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건강식품은 이제 촬영에서는 좀 무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잠깐 얘기했고요. 예. 저희가 의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일단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땐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그 컨텐츠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이 전환율 파트예요. 이 전환율이 높아지기 위해서 컨텐츠를 다루는 거고, 여기를 주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쇼핑몰과 및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 쇼핑몰을 할지 상세 페이지 할 때도 사실은 이 유입수에 굉장히 영향이 있죠.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예상 유입수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쇼핑몰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입수가 굉장히 많긴 한데 광고 클릭이 적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많이 산다는 거니까 상세 페이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광고 클릭이 높고 유입수 높다 그러면 쇼핑몰이 유리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되게 공식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대략적인 공식. 그렇게 해서 일단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이 별론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유입을 충분히 끌어들이고 있고 객단가 혹은 상품성이 좋다는 얘기니까 전환율만 올리면 당연히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상세 페이지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컨텐츠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토댕님 같은 분. 예, 토댕님 같은 분한테는 제가 뭐를 얘기하냐. 일단 객단 전환율이 좋을 게 틀림없어요. 이 상세 페이지는. 그럴 때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 유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유입이랑 그 다음에 가격 정당화를 신경 써야겠죠. 일단 전환율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얼마큼 개선하거나 뭐 훨씬 더 나아지거나라는 게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냉정한 경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건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 되게 명확한 거거든요. 명확한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미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컨텐츠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맨날 극찬하는 칸투칸짱? 칸투칸짱. 칸투칸인데 칸투칸처럼 상세 페이지 못했기 때문에 날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칸투칸처럼 왜 만들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지 못하지? 채찍질 하는데, 혹은 뭐 저희 업체가 만든 상세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왜 못할까? 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업체니까 충분한 예산을 받고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시작을 하고, 다른 칸투칸도 2012년인가 13년부터 미친 듯이 쌓아온 컨텐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불꽃이 하나를 그리더라도 좀 다른 거예요. 다만 그런 절대적인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죠. 컨텐츠는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 대마왕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파는 것들 중에 내게 좀 더 친절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격도 정당해 보이면 잘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전환율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얻어갈 건 뭘까요? 여기에서 얻어갈 거. 물론 이제 뭐 실무를 좀 못 해보신 분들은 이제 실무적인 지식을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일단 이 유입 부분을 확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컨텐츠 방향을 틀어서 유입을 좀 더, 다른 유입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SNS라든가 배너 광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컨셉. 요거를 얻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싫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검색 컨텐츠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 예를 들어가지고 다리베개 같은 경우가 컨텐츠 간의 경쟁이 진짜 치열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컨텐츠로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그냥 이름이 붓기 싹이냐 붓기 제로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면 상품의 라인업이나 원 플러스 원이나 뭐 다양한 마케팅 용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컨셉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하시고 그런 걸 받아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넥스트워 쇼핑몰 무로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당선층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채팅으로 만나면서 반가웠고, 나중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